해적의 1차 공격을 임기응변과 요행으로 따돌린 머스크 알래바마는 이제 해적의 2차 공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다시 해적이 공격해올 것을 아는 선원들은 위험지역을 멀리 우회할 것을 선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필립스 선장은 어디로 가나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선원들의 요구를 일축합니다. They're coming back. Yeah, that's right. Come back. Why don't we just get out of here? We get out, we put some room between us and Go them, where? turn and go. Go where? In 8 hours, we could be, what, 100 miles from 100 here? to 150 easy. Easy. There's 5 pirate bands that are working this part of the world right now. You go out 300 miles, you run into one. You go out 6, you run into another. Look, our job is to move the cargo as fast as possible. That's the job.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필립스 선장은 해적들이 두렵지 않다며 위험지역을 우회하자는 선원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육지와 가까운 항로를 선택하였다 합니다. 결국 납치극을 겪게 되었던 선원들은 위험으로부터 피고용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적 출몰 지역으로 그들을 내몰은 해운선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드디어 해적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한 척이지만 모터를 추가해서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미국 해사청 비상상황실에 연결되어 해적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알렸고 해사청에서는 이 사실을 군 당국에 전달하였습니다. 머스크 알래바마가 최고 속도로 회피기동을 시작하자 선미 가까이 따라붙은 해적이 사격을 시작하였고 필립스 선장은 물대포 발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일항사가 펌프 세대를 긴급 구동합니다. 그러자 배 주변에 설치된 모든 호스에서 세차게 물이 뿜어져 나오며 물대포 방어막이 형성됩니다. 화물선에는 보통 2대의 소화 펌프가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도록 기관실 밖, 선수 혹은 선미에 비상소화 펌프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3대의 펌프를 모두 손바닥으로 치면서 구동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실제로 푸시버튼 타입의 스위치는 손가락으로 눌러서 구동시키지 손바닥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위치가 아니라 스위치와 스위치 사이를 손바닥으로 칩니다. 펌프의 구동 스위치가 눌러졌다면 운전 상태를 표시하는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꺼진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펌프를 구동하자마자 뿜어나오는 물이 필립스 선장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릿지의 위치를 고려하면 화면과 같은 장면은 브릿지에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대포를 쏘는 장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멋진 장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통상 선박에 설치되는 소화 펌프의 용량으로는 대여섯 개면 몰라도 영화의 장면같이 무려 26개나 되는 호스에서 이토록 세게 분출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가 현실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적은 물대포 사이의 취약 지점을 발견하고 사다리를 준비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필립스 선장은 접근하는 해적 보트를 향해 조난신호용 불꽃 로켓을 무기로 사용하여 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적의 사격으로 위험을 느끼자 선원들을 기관실로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해적들은 몇 번의 시도 끝에 사다리를 배에 걸었고 4명 모두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침입 방지 장치를 간단히 무력화시키고 브릿지를 점령한 해적들은 선장과 이항사 그리고 조타수를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필립스 선장이 해적을 향해 불꽃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난 신호용 로켓으로 해상 인명 안전 조약의 규정에 따라 브릿지에 12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로켓은 수직 발사 시 최소 300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영화에서는 선장의 지시를 받은 일항사가 선원들에게 기관실로 대피하도록 전달하지만 선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항사의 지시에 의해 타기실로 대피하였다 합니다. 타기실은 방향타를 작동시키는 조타기가 설치된 공간으로 기관실 뒤편에 있습니다. 타기실의 문은 철제로 되어 있어서 총을 든 해적이라도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한편 엔진룸으로 대피한 선원들은 엔진 컨트롤룸에 모여 인원 점검을 한 후 기관실 바닥으로 이동하여 숨어 있기로 합니다. 매뉴얼에 따라 기관장은 메인 엔진과 발전기 엔진을 정지시키고 상갑판에 있는 비상발전기 룸으로 이동하여 비상 전원까지 차단합니다. 배가 정지하고 주전원이 나가 정전 상태가 되니 해적들은 필립스 선장을 앞세워 숨어있는 선원들을 찾아 나섭니다. 비상전원의 차단으로 비상등까지 꺼지자 기관실 안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부상당한 동료와 필립스 선장을 브릿지로 돌려보내고 홀로 기관실 수색을 계속하던 해적대장은 선원들에게 잡혀 포로가 됩니다. 이번에는 영화의 장면에 나오는 기관실 부분을 유사한 선박의 자료를 통하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들이 엔진룸으로 대피하여 모인 곳은 엔진 컨트롤룸입니다. 이곳은 기관실 내의 모든 장비와 기기의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곳입니다. 해적에게 브릿지가 점령당하자 기관장은 주 추진기관인 메인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메인 엔진은 3층 건물 정도의 크기인데 윗부분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엔진을 정지시킨 기관장은 이어서 주발전기를 정지시킵니다. 전원 공급이 차단되자 선내 모든 장비는 작동을 멈추고 전등까지 꺼지면서 블랙아웃 상태가 됩니다. 비상발전기는 기관실 화재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관실 밖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전원이 차단되면 자동으로 비상발전기가 돌게 되어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곳에 비상전원이 공급되므로 군데군데 설치된 비상등은 켜져 있게 됩니다. 기관장이 비상발전기실로 숨어들어 비상전원마저 차단하니 선내는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적대장이 선원들에게 붙잡힌 위치는 엔진룸 가장 아래층에 표시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역인데 전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점의 빛도 없는 완벽한 어둠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선원들은 해적에게 포로 교환을 요구하고 필립스 선장은 구명정과 배 안에 현금 3만 불을 내줄 테니 배를 떠나라고 해적에게 제안합니다. 포로 교환을 위해 선원들이 갑판위로 해적 대장을 데려왔으나 해적은 필립스 선장에게 구명정에 같이 탈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필립스 선장은 강제로 구명정에 태워지고 구명정은 바다 위로 내려집니다. 이것이 선박의 좌연과 우현에 각각 한 대씩 설치되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명정 타입입니다. 구명정을 내리는 장치인 데빗에 와이어로 연결되어 수면 위에 내려진 후 와이어를 풀고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 시 배가 기울어지면 한쪽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어느 쪽의 구명정이던 선박의 승선 인원 모두를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스크 알래바마는 선미의 한 척의 구명정만 갖추고 있습니다. 구명정이 선미에 있으면 좌현 혹은 우현, 어느 쪽으로 배가 기울어도 구명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와이어로 연결된 형태의 데빗은 사용할 수 없으며 미끄러져 내려와 자유낙하하는 프리폴 타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영화의 멋진 장면 셋 중 그 두 번째가 바로 프리폴 라이프보트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필립스 선장을 인질로 잡은 해적들은 소말리아 해변 쪽을 향하여 진행하며 모성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사청에서 신고를 접수한 미국 해군은 미사일 구축함 베인브리지호를 사고 해역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베인브리지호에서 발진한 무인기 스캐니글이 어렵지 않게 머스크 알래바마와 해적들이 타고 있는 구명정을 발견하였습니다. 머스크 알래바마 선원들이 구명정을 쫓아가며 계속 위치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인브리지호가 도착하여 해적들과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해적은 필립스 선장을 위협하며 큰 금액의 몸값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히 투입된 실팀의 협상가는 해적이 속한 부족의 원로들과 협의되었다며 몸값과 인지를 교환할 장소로 구명정을 견인하겠다고 합니다. 해적 대장은 부족 원로들을 만나기 위해 베인브리지호로 건너왔고 구명정은 견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베인브리지호의 실팀은 협상할 의사가 없었으며 저격을 준비하였고 구명정에 남아있는 해적 3명을 동시에 저격할 완벽한 타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순간이 왔고 3명이 동시에 사살되었습니다. Stop the tow. Roger, stop the tow. Execute. 베인브리지호에 와있던 해적 대장은 즉시 체포되었으며 필립스 선장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필립스 선장이 구조된 후 회수된 구명정은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그대로 인양되어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네이비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꼽은 이 영화의 멋진 장면 셋 중 마지막 세 번째는 불가능할 것 같은 저격과 성공 후 말없이 장비를 챙겨서 돌아가는 실팀의 뒷모습입니다. Roger, stop the tow. Execute. 이 배는 1998년 대만 지룽시에 있는 CSBC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고 덴마크 선적의 알바 머스크로 명명되었습니다. 2004년에 선적을 미국으로 선명을 머스크 알래바마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피랍 사건 이후에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4번이나 납치 시도가 더 있었으며 2014년에는 무장 보안요원 2명이 음주 후 헤로인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2016년엔 선적이 라이베리아로 선명이 타이그라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타이그라의 위치는 2021년 11월 17일 현재 말레이시아의 송크라항에 정박 중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머스크 알래바마를 공격했던 해적 4명 모두가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친구 3명은 사살되었지만 대장 노릇을 하던 압두알리 무세는 체포되어 미국 법정에서 33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필립스 선장은 사건 14개월 후인 2010년에 바다로 돌아가서 2014년 은퇴할 때까지 자동차 운반선인 그린베이 호위 선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담은 책과 영화도 만들어져 그를 영웅으로 표현하였지만 그와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은 그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영화 캡틴 필립스에 나오는 머스크 알래바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